분들은 그 다음날 수업 오기 전에 이제 못 들은 거 듣고 와야 되니까. 알겠죠? 듣고 숙제까지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면 이제 링크 보내드릴게요. 아무튼 봅시다. 6번부터 6번부터 보면 되죠. 보시면 상수 ABC가 다음을 만족한다.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지나는 사분면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거 얘기했었어.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를 우리는 직선이라고 부른다. 근데 얘를 중학교 때는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얘를 1차 함수라고 불러서 배웠던 거죠. 그치?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긴 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써볼게. 2x 플러스 3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내가 2x 플러스 3이라고 쓰면 기울기가 2인 거고 y절편이 3인 거지? 맞죠? 그럼 너네 그래프 어떻게 그리니? 1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렸던 거야? 기울기가 2니까 위로 올라가. 맞죠? 그 다음에 y절편이 3이니까 여기다가 0,3을 찍으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겠죠. 맞지? 맞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내려갈 거고 그 다음 y절편이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찍으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 뭐 이렇게 그리겠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저기서 나오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라는 거 얘는 그냥 y를 반대로 넘긴 거라고 했어. 요런 애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표준형과 일반형의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 표준형은 정의를 가지고 만든 걸 표준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1차 함수의 정의 또는 직선의 정의를 가지고 식을 만들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 그런데 일반형은 뭐야? 방정식의 형태로 바꾼 걸 일반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표준형이 필요한 거야? 일반형이 필요한 거야? 그래프를 그리려면 표준형이 필요한 거야. 왜? 표준형은 정의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일반형은 그냥 반대로 다 넘긴 거야. 한쪽으로 다 몰아서 방정식의 형태, 는 0의 형태로 바꾼 거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뭐야? 얘는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고 얘는 함수의 입장에서는 그래프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야. 정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결국에는 식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즉, 지금 문제처럼 일반형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그 일반형을 어떻게 바꾸자? 표준형으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언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근데 얘 봐봐. 얘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지나는 사분면을 찾아야 돼. 몇 사분면 지나는지 찾아야 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1, 2, 3, 4분면 지나는 거고 이렇게 생겼으면 2, 3, 4, 4분면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안 그리고 사분면 찾을 수 있냐고. 불가능해요. 그래프를 안 그리면 어떤 사분면을 지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렇게 나왔을 때, 즉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형태로 바꿔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넘기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쓸 수 있고 양변에 b를 나누시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 놓고 뭐 하자?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를 찾는다. 첫 번째, AC가 0보다 크고요. BC가 0보다 크대요. 얘들아,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건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봐. 부호가 같은 거야? 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곱했을 때의 부호와 나눴을 때의 부호는 동일해요. 동일해. 무조건 부호는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 봐봐. B 곱하기 C가 양수야. 그럼 B분의 C는 뭐겠네? 양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C는 뭐겠네? 음수겠네. 아, 그러니까 얘는 Y절편이 음수겠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통해서 구하는 거거든, 원래는. 그런데 헷갈리잖아. 또 B분의 A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A 곱하기 B가 없잖아. 헷갈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장 앞에 있는 걸 그냥 A라고 가정을 다시 플러스라고 가정을 해. 그러면 C는 뭐야? 플러스겠죠. C가 플러스니까 B는 뭐야? 플러스겠죠. 아, 전부 다 플러스네. 만약에 내가 얘를 마이너스라고 가정하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와요. 결론은 똑같이 나옵니다. 마이너스를 다 집어넣든 플러스를 다 집어넣든. 결론. 기울기, 양수, 음수. 음수, y절편 양수, 음수. 음수, 얘네. 내려가면서 y절편 음수. 그 몇 사분면? 2, 3, 4, 4분면을 지나겠네. 이렇게 추론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것도 볼까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A를 그냥 플러스라고 가정을 해보겠다고. 그럼 B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B가 마이너스면 C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구나.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 지금 다시 써보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에서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니까 Y절편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위로 올라가면서 Y절편은 마이너스.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네. 기울기 올라가면서 Y절편은 마이너스. 몇 사분면? 1, 3, 4, 4분면이 됐네. 됐네요. 그 다음 마지막 3번. B가 0이래. 애들아. B가 0이면 분모가 뭐가 돼? 0이 돼버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B가 0이라고 나오면 또는 어떤 값이 나오면 뭐야? 그냥 일단 집어넣어.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알겠지? 값을 줬는데 뭐하러 부호를 따지고 있어. 집어넣으면 되지. 값을 줬는데. 그럼 B에다가 0 집어넣으면 뭐 나와? AX 플러스 C는 0 나오고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만들어지겠죠? 그치? 그럼 그 다음을 보는 거야. A가 플러스면 C도 플러스예요. 그러면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이 전체 뭐겠네? 마이너스겠네? 얘들아, 예를 들어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이 직선 어떻게 그릴래?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마이너스 1인 애들을 다 찍어라라는 소리야. X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 마이너스 1인 애들을 다 찍어라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2, 3, 4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Y는 2라는 애가 있어. 그럼 뭐야? Y가 2인 애들을 다 찍어라. 그러니까 Y가 2인 애들 다 찍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도 쭉 그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항상 지나는 점, 그 다음 8번 항상 지나는 점의 활용.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것도 사실 여기에 포함되는 거긴 한데 유형 7번, 8번이 직선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유형 7번, 8번이. 그걸 학교 시험에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유형 7번, 8번은 한번 정리를 하고 갈 건데 뭘 정리를 할 거냐면 지금 유형 7번도 그렇고 8번도 그렇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앞으로 우리끼리 정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정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지에 있는 점이야. 뭔 소리냐면 잘 봐. 저 직선을 한번 써보면 2-k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3k-1의 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k값이 변하면 x의 개수 변할 거고요. y의 개수 변할 거지. 그치? 얘들아,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변하면 직선의 입장에서 뭐가 변하는 거야? 기울기가 변하는 거야. 맞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y라는 애가 있고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2y라는 애가 있어. 요거 정리하면 기울기 같겠어 다르겠어? 달라. 왜? 기울기 어떻게 구해? 얘 반대로 넘긴 다음에 얘로 나누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xy 개수가 변해. 요 개수와 요 개수가 변해. k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가 변해? 기울기가 변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k값에 따라서 얘는 다 달라져요. 그렇지만 k값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려볼게. 여러 개를 그려볼게.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직선들이 존재해. 기울기가 달라지는. 그런데 그 기울기가 달라지는 수많은 직선들이 항상 지나는 점은 존재한다고 지금. 그거 구해라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뭐야? 직선은 변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점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를 정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지에 있는 점. 움직이지 않는 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우리는 정점이라고 부르겠다, 앞으로. 그러면 결론, 그 정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저 뜻,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 K값에 관계없이 어디서 배웠던 거야? 항등식에서 배웠던 거죠. 항등식에서 배웠던 거죠. 맞죠? K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말, 항등식에서 어떻게 풀었어? K로 묶었죠. 묶어. K로 묶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Y 아닌 애들 적어보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이다. K값에 대한 항등식. 뭐야? 앞에 것도 0, 뒤에 것도 0이죠. 요거 항등식에서 했던 거 얘들아 처음 보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0이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내가 여기다 2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Y는 0인 거고 둘을 더해 보시면 5Y 마이너스 5는 0인 거니까 Y는 1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X는 Y에다가 1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다 1 집어넣을까요? X는 3 이렇게 되겠네. 아 그러니까 이 점이 몇 콤마 몇이네. 3,1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정점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 지금 개념 문제니까 정점이 나와 있잖아. 개념 문제니까 정점을 구해라라고 주는 거야. 근데 너네가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저렇게 정점을 너네한테 구하라고 하지 않아. 숨겨놓는다고. 그러니까 너네는 일단 직선이 저런 식으로 나왔을 때 쟤를 보자마자 뭘 알아야 되냐? 정점이 있겠구나를 알아야 돼.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정점이 있느냐? 정점은 직선의 정점은 언제 생기느냐? x, y의 개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정점이 무조건 있어요. 뭔 소리냐면 봐봐. 2x 플러스 4y 플러스 k는 0이라고 만약에 돼 있다고 쳐볼게. 얘는 정점이 있을까? 얘는 정점이 없다고. k가 x, y 개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점이 생기는 게 아니야. 정점이 어디 있어야? x, y 개수에 있어야.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돼. 지금처럼 둘 다 있어도 되고 둘 중 하나에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뭐든 간에 x, y 앞에 들어가야 또는 기울기 자리에 들어가야. xy 개수에 들어가면 기울기가 바뀐다 그랬죠? 기울기 자리에 들어가든 아니면 xy 개수에 들어가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들어가 있어야 정점이 생기는 거고 지금처럼 k가 상수항에 들어가 있을 땐 정점이 없어요. 항상 지나는 점 없어. 존재하지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8번 보면 여기에 그 어디에도 정점이라는 말이 없잖아.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는. 그러니까 7번은 그냥 정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인 거고 결국 우리가 시험에서 봐야 되는 건 8번 같은 애들이야. 그 어디에도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말은 없어. 그치만 저 두 번째 직선을 보면 x 앞에 m이 들어가 있죠. 그럼 뭐가 있겠네? 정점이 있겠네라고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스스로. 그리고 정점이 있으면 그 정점을 활용하셔야죠. 정점이 있는데 정점을 활용하지 않고 풀 수는 없어.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정점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린 뭘 배울 거냐? 정점을 찾는 거는 방금 배운 거고 두 번째, 앞으로 그럼 정점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라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정점은 시계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방금 그렸던 거고 수많은 직선들이 있어. 근데 그 수많은 직선들이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해. 그럼 우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내가 여기다 그냥 점을 찍어놓고 얘를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을 찍어놓고 직선을 한 바퀴 돌린다 생각할 거예요. 기울기는 계속 변할 거니까. 잘 봐. 지금 문제 볼게요. y는 다시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애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얘가 제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해라. 그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라니까 그래프를 그리겠네. 맞죠? 1사분면에서 만나는지 확인하려면. 아니면 둘을 뭐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xy 좌표 찾아서 1사분면에 있으니까 둘 다 양수다라고 푸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막 분수가 나오고 그러면서 못 풀어요. 못 푸는 식이 만들어져요.
알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겠다?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애가 있을 때 y는 넘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애가 되는 거고, 두 번째 y는 y를 반대로 넘긴 거죠. mx 플러스 m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기울기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m이라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점이 존재할 것이고 정점이 존재할 것이고, 정점은 어떻게 구한다? m으로 묶는다.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럼 정점은 몇이겠네? 얘가 0일 때겠네. 맞죠? 우리 항등식에서 항상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려면 그 m의 개수가 0이어야 됐어. 항등식에서 여러 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0인 거니까 x는 몇? 마이너스 1. y는 어떻게 구한다고? x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y야, 함수에서. 집어넣어봐. 0이니까 없어지면 뭐 남아? 1 남죠. 아, 정점이 몇 콤마 몇이네. 마이너스 1, 1이네. 잘 봐. 지금부터가 중요해. 정점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일단 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그치? 그리고 y절편이 2입니다. 2를 여기다가 찍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갈 거고 여기도 2일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젠 얘를 그릴 건데 얘는 기울기가 계속 변해. m의 값에 따라서. 계속 변해. 맞죠? 그치만 뭐는 항상 지나? 얘는 항상 지나. 그러니까 어떻게 찍어? 마이너스 1, 1을 여기다 찍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얘를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이 있을 거라고. 그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한 바퀴 돌린다 생각할 거라고. 일단 우리는 어디서 만나야 돼?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되지. 그러면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직선을 아무거나 하나 그려. 마이너스 1, 1을 지나면서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직선을 그렸어. 그 다음 얘를 어떻게 한다고? 한 바퀴 돌리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얘를 한 바퀴 돌려서 만약에 내가 얘를 저쪽까지 이렇게 돌렸어. 그럼 1사분면에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안 만나죠? 마찬가지로 얘를 내가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렸어.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 1사분면에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그러니까 경계값이 보이니? 어디까지 올라가면 안 되고 내가 얘를 위로 올릴 거야.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거야. 시계 돌리듯이. 알겠죠? 돌리는데 어디까지만 돌릴 수 있어? 여기까지만 돌릴 수 있지. 더 올라가면 안 되죠. 이해가 뭔 소린지? 또 얘를 밑으로 내릴 거야. 어디까지만 내릴 수 있어? 여기까지만 내릴 수 있죠. 보여? 그러니까 이 노란색 직선은 요 두 빨간색 직선 사이에 존재해야겠네. 맞죠? 맞나요? 그러면 요 기울기 구해보자. m의 범위니까 m은 기울기야. 마이너스 1, 1을 지나고요. 0, 2를 지나요. 기울기면 0,2와 마이너스 1, 1이야. x 증가량 몇? 1 분의 y 증가량 몇? 1.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는 1이네. 근데 그것보다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 그것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고?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m은 1보다 어때야겠네? 작아야겠네. 맞나요? 두 번째, 마이너스 1,1과 2,0을 지납니다. x 증가량 몇? 3 분의 y 증가량 몇? 마이너스 1. 보다 어디 있어야겠네? 위에 있어야겠네. 등호는 없어야죠. 왜? 여기서 만난다는 건 1사분면에서 만나는 상황이 아니니까.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정점의 활용은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정점 찍어놓고 조건에 맞는 직선 하나 그려놓고 그 직선을 움직여보는 거야. 정점을 기준으로. 원으로 한 바퀴 돌린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보여? 경계값이 보여. 경계값만 찾으면 답은 나와. 알겠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똑같은 문제거든? 똑같은 문제니까 78번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좀 어려울 수 있어. 풀어보시고 안 되면 풀어드릴 거고요. 79번 같이 풀 거예요. 한번 78번 풀어보시고 푼 사람들은 79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두 문제 다 같이 풀 겁니다. 풀어보세요.
다 사왔네? 일단, 얘들아, 수업 시간에 4점짜리는 같이 풀 거예요. 4점짜리 같이 풀 거니까 클린 시간은 2, 3점짜리 쭉 풀어보세요. 알겠죠? 근데 이제, 뭐 기본 문제들은 어느 정도 풀 수 있으신 분들은 위에 보면 난이도 적혀 있잖아. 난이도가 2, 3점짜리는 한 칸 아니면 없어. 0 아니면 1이야. 그래서 기본 문제는 난 다 풀 수 있다 하시면 1단계만 푸시면 되고요. 기본 문제도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0단계부터 푸시고요. 2, 3점 풀 때. 그 다음에 이제 4점짜리는 다 같이 풀 거니까. 한 번씩 풀어보세요. 조니 혹시 책 없니? 뽑아줄게. 그 선재는 조금 늦는다고 저한테 연락했거든요. 은혁이 연락 좀 주세요. 여덟 명인데 지금 오늘 2명 안 온다 그랬으니까 1명만 더 오면 돼. 아니다. 2명 더 와야 된다. 책 없어? 책 왜 안 샀어? 오는 길에 사면 되잖아. 오는 길에 샀으면 뭐 한 30분 났던데. 자랑이다. 빨리 들어가 있어. 뽑아줄게.
풀어보셨나요? 보시면 같이 볼게요. 78번 보시면 얘는 뭐 사실 거의 비슷한 건데 그럼 얘는 y는 넘겼을 때 마이너스 mx 플러스 m 플러스 1 이렇게 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맞죠? 그 다음 저 앞에 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기울기 자리에 미지수 m이 들어가 있으니까 m으로 묶어보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몇 콤마? 1 콤마 마이너스 1이 정점이 되겠네요. 맞지? 그래놓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3, 4분면이니까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y절편도 마이너스 1이니까 y절편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x절편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애가 될 거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내가 쟤를 그릴 건데 쟤는 1,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직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얘와 3, 4분면에서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면 되겠죠. 그치? 그 상태로 내가 얘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가장 위로 올라가는 게 얘일 거고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게 얘겠죠. 딱 보면 알겠지만 얘는 기울기가 0일 때예요. 기울기가 0일 때 x축과 평행하면 기울기는 0이에요. 기울기는. 알겠죠? x축과 평행하면 기울기는 0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1,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0을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x 증가량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2분의 0에서 마이너스 1까지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러면 그 둘 사이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기울기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m이야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 기울기는 마이너스 m이야. 그럼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맞죠?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거야? 작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작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걸 조심해야 돼. 잘 봐야 돼. 봐봐. 우리가 직선에서 요렇게 생긴 애가 있고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 그럼 둘 중에 기울기가 누가 큰 거니? 기울긴 얘가 큰 거죠. 양수, 즉 증가하는 올라가는 애에서는 가파르게 올라갈수록 기울기가 큰 거지. 근데 반대로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얘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누워있는 게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얘가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는데 빨간색과 노란색 중에 더 누워있는 애가 누구야? 노란색이 더 누워있는 거지. 그럼 기울기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야. 음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얘는 마이너스 m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더 누워있으니까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거야. 0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고. 왜? 음수니까. 음수니까 당연히 0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m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 됐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얘가 헷갈리잖아.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항상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돼. 항상 오른쪽에 있는 거. 얘와 얘 사이에 있으면 되잖아. 얘는 근데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잖아. 맞지? 그럼 어딜 보면 돼? 오른쪽 걸 보면 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과 0 사이에 있다가 바로 보이죠. 괜찮아? 그러니까 정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헷갈려. 왼쪽에 있을 얘가 이제 얘보다 클지 작으면 헷갈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이 둘 사이에 있구나. 이렇게.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 네,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얘는 y는 mx 플러스 2니까 몇 콤마 몇이 0,2가 정점인 거야, 얘는. 맞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이은 선분과 만나겠대요. 한번 그려봅시다. x축, y축 찍어놓고. 5,1이니까 5,1 여기 찍으면 되고. a, 5,1.
그 다음에 2,3 여기 찍으면 되겠네요. B. 2,3. 그럼 선분 AB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0,2는 여기 어딘가에 있겠네. 얘를 지나는 직선 중에 얘와 만나려면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상태로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얘를 위아래로 움직이겠다고. 그럼 가장 위로 올리면 어디일 거고? 얘일 거고. 가장 밑으로 내리면 어디일 거다? 얘일 거다. 됐나요? 지금 정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보면 돼 그냥. 아, 이 둘 사이에 있구나. 그러니까 얘는 0,2니까 요 기울기 x 증가량 2고 y 증가량 1이니까 기울기 2분의 1이고요. 요 기울기 x 증가량 5고 y 증가량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에요. 그럼 m의 범위는 뭐겠네? 마이너스 5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겠네. 근데 얘와 앞의 문제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요 점을 지나면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야. 그래서 등호가 생겨요. 얘는 요 점을 지나면 사분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야. 축 위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등호가 있으면 안 돼. 그렇지만 얘는 이렇게 지나도 만나는 거니까 등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앞에 문제와 뒤에 문제의 차이점은 등호의 유무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그래프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9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했던 거죠? 어떻게 한다고? 두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어떤 일반형으로 만들어진 직선이 있고 두 번째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라는 마찬가지로 일반형으로 쓰여진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 내가 지금 문제처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k에 a'x 더하기 b'y 플러스 c'은 0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 왜? 얘를 k에 대한 식이라고 한번 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인 점을 항상 지나겠죠. 맞나요? 왜?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방금 봤던 거. 맞죠? k의 개수도 0이고 상수도 0이면 항상 지나는 점이잖아. 근데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가 뭐야? 이 둘의 교점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내가 식을 이렇게 쓰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EX 마이너스 Y-1은 0이라는 애와 X 마이너스 Y-3은 0이라는 애의 교점을 지나면서 2,2도 지났으면 좋겠대. 그럼 일단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다? EX 마이너스 Y-1 더하기 K에 X 마이너스 Y-3은 0이다. 이렇게 쓰면 얘가 뭐가 된다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 둘의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 근데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얘는 개수가 2잖아. 얘는 개수가 1이잖아. 개수가 없는 걸 K 안으로 집어넣는 게 계산이 그나마 편해. 알겠죠? 그나마.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직선이 근데 뭘 지나야 된대? 2,1을 지나야 된대. 맞지? 그러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는 거야? 2,1 집어넣는 거야. 뭔 소리지 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이 얘야. 이 직선이 뭐라고?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얘는 K 값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무수히 많죠?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2,1을 지나는 걸 찾고 싶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여기다가 2,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4-2-1이니까 1 더하기 2-2-3이니까 마이너스 3K는 0이다. K는 3분의 1이다 나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K에다가 3분의 1 집어넣으셔서 전개하시면 답이다. 라는 건데, 얘들아, 요거를 알아야 돼. 알겠지? 이 식을 알아야 돼. 근데, 너네 직선의 교점 못 구해? 직선의 교점 구하는 거 모르니, 혹시? 알죠? 알잖아. 어떻게 구해? 연립방정식 푸는 거잖아. 그럼 둘 뭐 하면 돼? 빼면 되죠. 둘 다 마이너스 Y니까. 맞죠? 그치? 그래서 직선은 사실
요렇게 푸는 것보다 그냥 교점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편해. 더 익숙한 방법이야. 맞죠? 근데 얘를 왜 알아야 되느냐? 뒤에서 나오는 원의 방정식 때문에 그래. 원의 방정식은 얘를 모르면 못 풀어. 알겠지?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쓴다. 일반형으로 바꾼 상태로 한쪽에다가 K를 곱해서 더했을 때 0이다라고 쓰면 된다. 그런데 직선 같은 경우에는 교점을 구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점을 구해서 푸셔도 된다. 밑에 거 다른 풀이라고 적혀있는 이 풀이 있죠. 이렇게 푸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이해되셨죠? 뭔 소린지? 교점 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문제들 쭉 연습 문제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94번 볼게요. 94번 연습 문제 넘어가셔서 94번 볼게요. 94번에 뭐라고 돼 있느냐? y는 mx 플러스 2m-1이라는 애가 있다. 그러면 기울기 자리에 m 값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점이 있겠구나? 정점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쟤를 m으로 묶어보면 어떻게 된다? y는 기울기 m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거고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을 항상 지난다?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나겠구나. 됐나요? 괜찮아? 괜찮지?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략적으로 찍으면 여기 있겠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그치? 그런데 내가 얘를 지나는 직선을 그릴 건데 이 사각형과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와 만나도록 일단 아무거나 하나를 그려. 이렇게 하면 만나잖아. 그 다음 내가 위아래로 움직일 거야. 그럼 가장 위로 올리면 어디와 만날 거고? 가장 위로 올리면 1,2와 만날 거고 가장 밑으로 내리면 3,1과 만나겠죠. 그럼 그 사이에 있겠지. 그럼 뭐 하면 돼? 얘와 얘를 지나는 기울기 해놓고 그 사이에 있다 하면 끝나죠. 이해돼? 뭔 소린지? 아까 선분이랑 똑같아 사실상. 맞죠? 질문 없어?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번 봅시다. 95번. 오늘 배우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해보셔야 돼요. 95번 봅시다. 95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4점 O, A, B, C에 대하여 선분 BA의 양끝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점 D, E가 BA 위에 있다. 그 다음에 OD와 뭐라고 쭉 나와 있고요. 지금 OAEF의 넓이는 사각형 BCFD의 넓이보다 4만큼 크고 직선 OD와 CE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6분의 15다. 그랬을 때 직선 CE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 보통 이런 문제들은 일단은 따라 푸세요. 뭘 따라 풀어? 문제를 따라 풀어. 문제 쭉 읽으면서 문제 나와 있는 것들을 일단 보는 거야. 보시면 요 4개의 좌표 나와 있으니까 4개의 좌표 A, C, B까지 찍어보면 B는 4,6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D라는 점과 E라는 점을 선분 AB 위에 찍었다는 거야. 맞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 서로 다른 점 D와 E가 BA 위에 있다. 그러니까 BA 위에 얘네들을 찍었다는 거야. 근데 BA는 X좌표가 몇인 점들이야? 전부 다 4인 점들이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X좌표가 전부 다 4인 점들이야 얘네들은. 그럼 D와 E를 뭐라고 설정할 수 있겠네? 4,알파, 4,베타라고 설정해 볼 수 있겠네? 쟤를 설정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문제에서 찍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뭘 그린 거야? 직선 OD와 CE를 그렸대요. 그리고 그 교점을 F라고 하겠대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 찾아봐야겠네. 이 직선부터 구해보시면 얘는 0,6과 4,베타를 지나는 직선이야.
y절편이 6이면서 얘를 지나는 거니까 y는 x 증가량 0에서 4니까 4만큼 증가했고 맞죠? 또는 4 빼기 0 그 다음에 y 증가량 베타 빼기 6 이렇게 쓰겠지? 맞죠? 오른쪽에서 왼쪽 거 뺀 거예요. 그랬을 때 x 플러스 6 이렇게 쓰면 되겠죠? y절편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x 붙인 다음에 y절편 더하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얘는 y는 0,0과 4, 알파니까 4분의 알파 x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괜찮아? 괜찮니? 그래 놓고 교점을 구해서 f라는 점을 찍은 건데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요 밑에 사각형의 넓이는 위의 사각형의 넓이보다 4만큼 크대. 얘가 핵심이야. 봐봐. 여기서 요런 도형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잘 봐. 요게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우리 기출문제 1학기 때 기출문제 풀 때도 한번 얘기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 내가 요 넓이를 S1이라고 할 거고 요 넓이를 S2라고 할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S2-S1을 한번 구해보래. 그러면 원래 어떻게 구해야 돼? 요 삼각형 따로 구하고 요 삼각형 따로 구해서 더하는 거야. 다시 빼는 거야. 근데 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 얘를 밑변으로 보면 요만큼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또 얘를 밑변으로 보면 요만큼이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구해야 돼? 얘를 알아야 돼. 똑같잖아. 얘가 S1이고요. 얘가 S2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해? 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쪼개. 그래서 밑에는 사다리꼴, 위에는 삼각형. 또 얘 이렇게 쪼개. 위에는 사다리꼴, 밑에는 삼각형 해서 각각 구하는 거야. 그게 쉽냐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을 구하려면 이 좌표를 알아야 돼. 우리 F라는 좌표 알아야 돼. 근데 F라는 좌표 구해봐. 이 둘을 같다라고 둘 거야? 그럼 미지수 몇 개야? 알파, 베타, 그 다음 거기 X까지 3개야. 3개를 가지고 정리하게? F좌표를 구하게? 그게 아니라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얘를 S3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들아 S2 빼기 S1은 내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니? S2 플러스 S3에서 S1 플러스 S3를 빼는 걸로 바꿔도 상관없죠. 어차피 S3는 지워지니까. 즉, 이 둘을 더하고 이 둘을 더해서 뺄 거야. 똑같은 걸 더해줘서 뺄 거야. 근데 이러면 장점이 뭐야? 좋은 점이 뭐야? 여기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기가 쉽죠. 얘들아, 요만큼의 넓이 구하기 쉽잖아.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넓이 구하기 쉽잖아. 똑같은 걸 더해줬더니 넓이를 구하기가 쉽잖아. 그럼 얘는 이 문제에서는 S3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S3가 되는 거죠. S2에서 S1을 뺀 게 4야. 4만큼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 그러면 OAD라는 삼각형에서 CBE라는 삼각형을 뺀 것도 다겠죠. 똑같은 넓이를 더해서 뺀 거니까. 그러면 삼각형 OAD의 넓이는 어떻게 돼? 가로의 길이 2분의 1 곱하기 가로의 길이 밑변 4. 높이 얘가 알파니까 알파. 삼각형 CEB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베타니까 높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6 마이너스 베타. 괜찮아? 괜찮아? 둘을 뺀 게 몇이다? 4다. 4는 2분의 1 약분돼서 뭐가 된다? 2알파 마이너스 12 플러스 2베타. 즉 알파 더하기 베타는 넘기면 16이니까 2 나누면 8이다가 나오는 거죠. 됐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OD와 C의 기울기의 곱이 얘래요. 얘가 기울기잖아? 다 구해놨잖아? 곱해볼게요. 4분의 알파 곱하기 4분의 베타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6분의 15인 거고, 그러면 이렇게 약분 되겠죠? 그치?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5인 건데, 여기서 알파는 뭐야? 8 마이너스 베타겠지? 맞죠? 그럼 집어넣으시면 8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5고, 요거 푸시면 알파 베타 나오겠죠. 베타가 나오겠죠, 정확히는. 그래서 베타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C2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됐어? 요런 도형 많이 나와, 얘들아. 두 도형을 빼겠다. 근데 그 두 도형을 빼는데 그냥 무작정 따로따로 구하기엔 너무 복잡한 상황에서는 중간에 껴있는 도형을 각각 더한 상태로 빼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6번 볼게요. 96번.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봤던 거랑은 다르게 이번에는 삼각형의 넓이를 3등분하고 있는 직선이 나오네요. 96번 볼게요. 96번 보시면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 MN에 대하여 x 플러스 3y 마이너스 3은 0과 x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3등분한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볼게. 얘는 일단 정리부터 해보시면, 다 넘기면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3으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일단 마이너스 3분의 1x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직선일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직선일 거고, y축이, y절편이 1인 거니까, 뭐 1을 한 요점 찍어보면, x절편은 3이 될 거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직선과 x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말하는 거. 맞아? 여기가 괜찮아? 그러면 내가 요 삼각형을 두 직선 MN으로 3등분, 세 조각으로 자를 건데 그 MN은 무조건 뭘 지나? 원점을 지나지. 얘들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야. 삼각형이 있어. 근데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그 삼각형을 2등분했으면 좋겠어. 그럼 무조건 뭐여야 돼? 중선이어야 돼. 기억나? 삼각형이 있어. 내가 얘를 2등분하면 좋겠는데 한 점을 지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중선이어야 돼. 왜? 삼각형을 이렇게 자르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높이는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밑변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선이다. 그러니까 중점을 지나야 된다. 라는 건데 얘도 봐봐. 요 삼각형의 한 꼭지점이 원점이잖아.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을 그릴 거야. 예를 들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하나 그릴 거야. 그랬더니 요 삼각형이 전부 다 같대. 3등분이니까. 그럼 저 세 개의 삼각형은 전부 다 높이가 어떻겠니?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한 꼭지점에서 자른 거기 때문에. 그 말은 밑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즉, 뭘 지날 수밖에 없겠네? A와 B라고 해보면 A와 B에 대한 무슨 점? 3등분 점을 지날 수밖에 없겠네. 3등분 점을 지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3등분 점은 어떻게 우리 중점 어떻게 구하니? 더한 다음 반 나누죠. 그럼 3등분 점은 더한 다음 3으로 나누냐? 그게 아니야. 더한 다음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이야. 알겠죠? 다 더한 다음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는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구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조금 이상하긴 한데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요점 찍고 요점 이렇게 찍은 거죠. 3등분 점. 그러면 내가 X좌표 Y좌표 따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랐어. 그럼 요 길이 다 똑같아야 돼. 맞죠? 다 똑같아야 돼. 3등분 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Y좌표 따로 보시면 요 길이 다 똑같겠죠? 그래서 X좌표, Y좌표 따로 구한 다음에 계산하시면 훨씬 더 편해요. 알겠죠? 그럼 얘가 1이잖아. 요 길이잖아. 그럼 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럼 얘는 Y좌표 3분의 1. 얘는 Y좌표 3분의 2. 그 다음 얘가 3이잖아. 그럼 몇? 1, 1, 1. 그러니까 얘가 1, 얘가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직선 구하는 거니까 1,3분의 1을 지나는 직선 찾으시고 2,3분의 1을 지나는 직선 찾으시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얘는 3분의 2 나오고요. 얘는 6분의 1 나와요. 그래서 둘을 더하시면 돼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꼭지점에서 한 꼭지점에서 나오는 직선이 그 삼각형을 반으로 자르든 3등분을 하든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저런 식으로 3등분점을 지나거나 뭐 중점을 지나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만 해요.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 97번. 97번 뭐 오늘 배운 거니까 빠르게 지나갑시다.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이번에는 뭐다? 반대로 나왔네. 만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여태까지 만나는 상황을 봤잖아.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만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보시면 일단은 그래프를 저 삼각형을 일단 그려봅시다. xy축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xy축 이렇게 있고 1,2 좀 크게 그릴까? 1,2 A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B 있고 그 다음 C가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C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랬을 때 얘는 앞에 K가 있으니까 K로 묶어주면 x-2 플러스 2니까 몇 콤마 몇을 지날 수밖에 없다? 2,2를 지날 수밖에 없다. 그럼 2,2니까 여기 찍히겠네요. 이렇게. 근데 얘를 지나는 직선과 만나지 않아야 돼.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고. 만나지 않는 거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내가 얘를 움직일 거야 위아래로. 그럼 내가 얘를 아래로 움직여봐.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 거야? 얘까지 딱 내릴 수 있죠. 근데 얘 기울기 몇이라고? 얘 기울기 0이라고. 맞지? X축에 평행하니까 기울기 0이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0이니까 얘보다 위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0보다 크다 하면 안 돼. 헷갈리면 어딜 보라고? 정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걸 보라고. 0보다 어때?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뭐 해야 돼? K는 음수여야 돼. 또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 지금.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내가 얘를 이제는 여기서 밑으로 내렸을 때 여기까지야. 이번엔 위로 올릴 거야. 그럼 이 왼쪽에 있는 걸 보서 다시 이 왼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아무리 위로 올려도 이제 안 만나잖아. 맞죠? 근데 생각해봐. 내가 얘를 위로 올리면 얘는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내려가겠죠? 맞지? 그럼 내가 얘를 위로 올려. 그럼 밑에가 내려가. 그럼 밑에가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야? 얘를 지날 때까지밖에 못 가겠지. 맞아? 이것보단 위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 기울기 구해볼게. 얘는 3,1을 지나고요. 2,2를 지나니까 얘는 3에서 2 빼면 1분의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이네요. 맞죠? 그럼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럼 M의 범위는 뭐겠다? 아, 0보다는 밑으로 가고 마이너스 1보다는 위로 가겠구나. K죠? M이 아니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야 안 만나는구나. 됐지? 됐지?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만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만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됐나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좀 어려웠죠. 오늘 배우는 거 좀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아주 마음이 편해져. 왜?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이제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이제 쉬워져요. 훨씬 쉬워지니까. 사실 직선에서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뽑아라 라고 하면 방금 문제 같은 거예요. 정점 나오는 거. 직선에서 어려운 문제를 낼 만한 게 정점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점 나오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직선의 위치관계입니다. 우리 근데 2차 함수에서도 위치관계 배운 적 있었거든?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에서 위치관계 배운 적 있었는데 위치관계는 뭘 얘기하는 거였어? 위치관계는 교점의 개수 얘기하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 알겠지? 그런데 봐봐. 직선이잖아. 직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 이렇게 그리면. 근데 직선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어? 두 점에서 만나려면 중간에 꺾여서 다시 가야 돼. 맞지? 그러니까 결론은 직선의 위치관계는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밖에 없어. 사실 왜?
교점이 1개 아니면 0개야. 두 가지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 이런 상황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또는 만난다가 있고, 두 번째는 안 만나. 얘들아, 직선이 안 만나려면 뭐 해야 돼? 평행해야 된다.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내가 써보면 y는 ax 플러스 b라는 애가 있고요. y는 a'x 플러스 b'이라는 애가 있다. 그랬을 때 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뭐만 다르면 되고 기울기만 다르면 되고요. 기울기가 다르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두 번째, 평행하려면, 즉 만나지 않으려면 얘의 반대잖아. 맞죠? 얘의 반대니까 뭐가 같으면 되겠구나. 기울기가 같으면 되겠구나. 근데 여기에 추가 조건, 뭐는 달라야 되는구나. B와 B'은 달라야 된다. 왜? 얘들아, A랑 A'도 같고 B랑 B'도 같으면 그냥 두 식은 같은 식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래프가 똑같아져요.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 마지막 세 번째, 일치라고 불러요. 일치. 일치하는 경우 A와 A'이 같고 B와 B'도 같으면 일치야. 일치라는 건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교점이 직선과 직선인데 교점이 2개 이상이야. 그러면 일치야. 왜? 한 점일 수밖에 없다고. 근데 교점이 2개 이상이야. 그러니까 뭐야? 일치일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됐나요? 요렇게 3개까지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사실. 내가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1차 함수에서 배워요. 알겠죠?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이면 기울기는 같지만 y 절편은 달라야 된다. 세 번째, 기울기와 y 절편이 전부 다 같으면 두 직선은 같은 직선이다. 즉 교점이 무수히 많다. 까지가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두 직선이 수직할 때야. 두 직선이 수직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이 생겼을 때. 얘는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A와 A 프라임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은 수직해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 얘밖에 없어요. 수직할 때.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쓰면 우리는 무슨 형이라고 쓰는 거고 표준형이라고 쓰는 거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항상 표준형만 나오는 건 아니야. 어떤 게 나올 수도 있어? 일반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표준형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반형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얘를 뭐 단단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사실 위치관계 하는데 얘를 뭐 외워서 풀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얘를 뭐 너네 달달달 외울 거 아니잖아. 그냥 뭐 당연히 이제 그러려니 하잖아. 외울 거야?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건 얘밖에 없어요. 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둘은 수직이다. 두 번째, A 곱하기 A 프라임 더하기 B 곱하기 B 프라임이 0이면 수직이다. 이렇게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표준형에서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일반형에서는 이렇게 X의 개수끼리 곱하고 Y의 개수끼리 곱해서 더하면 0이다. 라는 거.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는 거지. 굳이 뭐 나머지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알겠죠? 저렇게 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사실 우리 전부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 거예요. 웬만하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위치관계하고 뭐 그래프 그리고 하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웬만한 경우는 풀 건데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얘들아 얘를 다 나갈 순 없겠지. 너무 격하게 끄덕이는 거 아니야? 다 나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한 게 12번이니까 10번, 11번까지만 합시다. 알겠죠? 10번, 11번까지만 하고 10번, 11번은 사실 뭐 개념 문제니까 10번, 11번까지만 할 거고 그 다음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숙제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10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직선이 평행할 때 수직할 때라고 되어 있고 일반형인데 앞에 있었던 거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제 뭐 표준형일 때는 다 했으니까 평행이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평행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a분의 a'과 b분의 b'은 같고 c분의 c'은 다르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뭐 하면 돼? x 계수끼리 y 계수끼리 상수항끼리 나눈 거야. 그래서 앞에 두 개는 같고 뒤엔 다르면 평행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직은 어떻게 했었어? a 곱하기 a 프라임 x 계수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y 계수끼리 곱했을 때 0이면 된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쟤네들 있는 거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쭉 집어넣어 보시면 1번 평행일 때는 1분의 a와 a분의 a 플러스 2는 같고 1분의 2는 다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거 그냥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수직이면 어떻게 된다? 1 곱하기 a와 a 곱하기 a 플러스 2를 더하면 0이다. 쓰시면 돼요. 얘가 1번 답, 얘가 2번 답.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그냥 바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03번은 수직은 수직인데 뭐라고 나와 있어? 마이너스 2,c에서 수직으로 만난다잖아.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나니까 뭐고? 얘고. 여기서 만나는 거니까 얘를 여기와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11번 넘어갑시다. 11번. 2, 마이너스 1과 4,3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되. 얘들아, 평행이라는 건 기울기가 어떻다는 거다? 같다는 거다. 그럼 얘 기울기 구해보자. 4에서 2 빼면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4니까 기울기가 2겠네. 즉 얘와 평행하다라는 건 기울기가 2라는 거고 x절편이 4라는 건 4,0을 지난다라는 거죠. 그치? 그럼 그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y는 기울기의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쓰시면 되는 거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얘의 수직인 직선이야. 수직은 어떻게 보겠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로 볼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줘야겠네. 둘 다 일반형일 때는 이렇게 풀면 되지만 얘는 지금 일반형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 보시면 정리해보시면 2y니까 y는 2분의 3x 플러스 2라는 애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2분의 3에다가 뭘 곱해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겠니? 얘들아 어떤 두 수를 곱했는데 1이 돼.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 역수관계라고 불러. 곱했을 때 1이 되는 건 역수야. 그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역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얘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역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지나? 마이너스 1,2를 지나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괜찮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쟤를 전개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을 쓸 때 뭐 일반형으로 쓰든 표준형으로 쓰든 뭐 감점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표준형을 그냥 쓰는 걸로 합시다. 우리끼리는. 어차피 그래프 그리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로 104번은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4란 소리고요. 그 다음에 105번은 3x 플러스 5y와 수직인 거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 기울기 구하고 중점, 즉 한 점을 준 거니까 그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얘들아 문제 오늘 진도 많이 안 나갔어.